경제의 중력이 마치 사라진 것 같은 시장,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분명히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오릅니다. 이 정말 이상한 시장의 한가운데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도대체 왜 경제 지표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서로 충돌하는 신호들은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중앙은행까지 거의 모든 사람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이건 거의 두 개의 다른 우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 실물 경제 쪽을 보면 일자리가 9만 개 넘게 사라지고 실업률은 치솟으면서 경기 침체 경고등이 환하게 켜졌죠. 그런데 금융시장 쪽을 보세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끈적하게 높고 주식시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괴리감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퍼즐을 4단계에 걸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장의 모순 그 자체를 깊게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는 이 AI 이야기의 힘을 분석해 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걸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지금 시장을 양쪽에서 아주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상반된 힘이죠. 바로 경기 침체의 공포와 끈질긴 인플레이션의 줄다리기.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연준은 그야말로 덫에 걸린 외통수에 몰린 상황입니다. 계속 오르는 실업률만 보면 당장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려야 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2.9%에 달하는 이 끈적한 물가는 금리를 내리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불어나고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무너질 것 같은 이게 바로 연준이 갖춰버린 정책의 덫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마치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붕괴된 직후의 데자뷰 같아요. 그때도 연준은 뚜렷하게 경기가 나빠지는 신호를 봤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망령 때문에 돈을 풀어야 할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걸까요? 자, 이제 시장의 이 모순을 설명할 첫 번째 거대한 힘을 만나보시죠.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이 단 하나의 강력한 이야기가 어떻게 경제 데이터마저 무시하면서 자기만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시장의 기이한 구조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S&P 500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 전체가요. 단 10개의 기술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비중이 무려 40%입니다. 이건 시장 전체가 이 소수의 거인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오라킬의 실적 발표는 현재 시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편식을 하고 있는지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장은 다른 모든 나쁜 경제 소식에는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오직 AI라는 키워드만 붙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건 펀더멘탈이 아니라 오직 이야기의 힘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랠리는 건강하고 광범위한 상승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본이 극소수의 종목에만 쏠려 있는, 그래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유리성 같은 불안정한 집중 상태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정한 집중은 도대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시장의 두 번째 비밀, 바로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시장에 마치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고 있는 유동성에 숨겨진 게임,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 전쟁을 하려고 수백억 달러짜리 채권을 발행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금융시장에 거대한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 세계의 한정된 투자 자금을 쫙 빨아들이니까 다른 중소기업들은 돈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유동성 빨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장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거대한 옵션의 벽에 갇혀버렸습니다. 특정 가격대 위에서는 주식을 팔겠다는 콜옵션의 벽이 있고 아래에서는 사겠다는 풋옵션의 벽이 딱 버티고 있죠. 마치 보이지 않는 벽 사이에서 시장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가두리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을 주도하는 게 바로 만기가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제로데이 옵션이라는 건데요. 개인 거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초단기 옵션들이 시장이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이는 걸 막는 강력한 족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서 폭풍전열 같은 아주 기이한 평온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시장의 모순, AI 내러티브, 그리고 유동성의 비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이죠. 이 위태로운 균형이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신호에 집중해야 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물가 지표가 나오고 AI 랠리가 계속된다면 S&P 500은 7,100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이게 시나리오 A입니다. 반대로 지정학적 위기나 예상보다 높은 물가 같은 충격이 온다면 시장은 순식간에 6,540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 B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갈림길에서 각각 어떤 자산에 주목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두 시나리오 말고도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대한 회색 코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모신용시장의 붕괴 가능성입니다. 높은 금리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만약 시작된다면 이건 2008년 금융위기처럼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대비해야 할 진짜 블랙스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은 파생상품으로 중력의 힘을 잠시 무시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의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온다. 지금 시장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인위적인 평형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